이렇게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비대면 네. 시대, 언택트 시대인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유튜브를 선배님하고 또 이렇게 줌으로 찍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진심입니까? 립서비스입니까? 진심입니다. 은어로 짜옹이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이제 특전사에서 근무하시면서 뭐 특임대 네네. 있었고 이제 특수전 팀에 있었잖아요. 네. 그거 이제 있으시면서 탑팀 나가게 된 계기와 이제 탑팀의 어떤 에피소드 그리고 탑팀에 대한 가치. 잠깐만 적겠습니다. 예, 나가게 된 계기, 네. 그 뭐 탑팀 에피소드. 관련된 에피소드 그 다음에 탑팀의 가치. 네. 일단 첫 번째로 나가게 된 계기는 제가 처음에 후보생 때, 입대했을 때 후보생 때는 탑팀이란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몰랐는데, 저도 그런 걸 무지했어요. 네, 진짜 몰랐는데 여단에 가니까 탑팀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선배들이 제가 탑팀이 뭐냐고 물어봤었는데, 네, 특전사에서 최고의 팀을 뽑는 거다. 네, 특전사라는 곳이 그래도 네, 엄청 짱짱하다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단별로 최고의 팀을 뽑아서 사령부에서 전국 특전사에서 최고를 뽑는 거다. 네, 이거 하면은 진급도 바로 해주고 네, 제주도로 또 여행도 보내주고 네, 그래가지고 저 거기서 이제 욕심이 났죠. 처음에 막내 때는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당관님이 탑팀 나가고 싶은 사람 이렇게 손 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바로 손 들었습니다. 저 나가고 싶다고. 막내 음, 때 열정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때 고참들 표정을 봤는데 선배들 표정을 봤는데 네, 엄청 안 좋은 겁니다. 표정이. 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안 좋지 했는데 이제 고참들 선배들 안 겁니다. 이제 약간 건방지다? 하사들은 건방,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사들 그, 같은 경우에는 하사 막내 때는 열정이 넘치니까 탑팀을 다 나가고 싶어 하는데 아, 중사들 선배 같은 경우는 중사급 이상부터는 탑팀이란 거를 부담, 준비하는 그 과정이 부담, 너무 힘든 거를 부담. 알아버리죠. 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은 나가본 선배들은 네, 더더욱 그렇고 예,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탑팀을 그렇게 해서 선배들이 저 때문에 그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선배들이 저를 인정해줘가지고 음, 그러니까 희생을 가치, 해준 네, 같이 가치랑 또 뭐 에피소드 있으시면 이야기. 탑팀 하면서 에피소드 예, 하고 가치. 왜냐면 같이 유튜브 내에서 솔직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느끼기엔 유튜브 네네 내에서 네 탑팀은 이제 특수전 팀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저는 이제 특임대에서 전역했기 때문에 특임대 출신이라고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근데 네네네 이제 탑팀의 가치가 제가 근무할 때랑 지금의 어떤 현장에 계신 분들이랑 탑팀이 네 연애 한 번씩 바뀌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그 탑팀이 제 기준에는 엄청 높단 말이에요. 네네 특전사 안에 한 팀만 뽑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유튜브 내에서 비춰지는 이미지는 좀 많이 탑팀 그냥 솔직하게 쩌리. 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아,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탑팀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아 저 개인의 어떤 네네네 목소리고 해석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런 가치, 이게 이 가치가 사실과는 좀 틀리다는 걸 좀 올려주고 싶거든요. 솔직하게. 음, 네. 탑팀의 가치라고 하면은 저는 엄청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탑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탑팀은 하기까지는 진짜 엄청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저도 봤습니다. 이거는 네, 탑팀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탑팀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탑팀을 뽑히는 그 과정이 예. 대대에서도 경쟁을 해서 뽑혀야 되고 예. 그 여단 대대 한 개 여단에 4개 대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대 또 싸워서 평가를 보고 또 뽑아서 평가를 보고 네. 최고의 팀을 여단에서 뽑아서 내보내기 때문에 또 사령부에서도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예. 탑팀을 나간다라고 하면은 모든 훈련을 다 빼줍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그 과정을 준비하면은 여단 평가관들이 맨투맨으로 붙습니다. 주특기도. 예. 맨투맨으로 붙어주고 예. 그리고 각 대대별로 1년에 나오는 탄이 있습니다. 딱 예. 정해져 있는. 그 예. 탄도 다 몰아줍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100발, 500발씩 사격도 엄청 하고 예. 주특기도 엄청 하고 체력도 엄청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령부에 나가면은 각 여단별로도 자존심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여단 황금박쥐 마크를 달고 나갔는데 독수리한테 치면 1여단한테 치면 안 되고
네. 7년한테 지면 안 되고 이런 진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네. 가서 엄청 준비하고 거기서도 진짜 피 터지게 싸웁니다. 자, 특전사들 짱짱하던 사람들 다 모아놔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데 네. 그렇게 해서 진짜 엄청 힘들게 그렇게 하면은 탑팀으로 하면 명예전당에 올라가고 네. 특전사령부 명예전당에 올라가고 제주도 또 여행도 보내주고 진급 중사든 상사든 1순위로 진급되고 네. 그렇게까지 해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진짜 엄청 그렇죠.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제가 해봐서 너무 힘들기도 하고 네. 다른 특전사 여단이랑 경쟁 싸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겁니다. 부담도 엄청 되고 부담도 되고. 네. 네. 거기서 근데 이뤄내고 제가 처음에 딱 갔을 때 네. 후보생 때나 막내 때 고참들 보면 할로 스쿠바 레인저 붙이고 있고 뭐 헤어 텐덤 뭐 네. 이렇게 있고 특급 전사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 그렇게 막 이렇게 뭐 TCCC 여러 가지 교육 막 이만큼 붙이신 분들보다 예. 탑팀 패치 하나 딱 붙이고 있는 분이 진짜 엄청 멋있었습니다. 탑팀 그리고 제가 1년만 붙이고 떼야 됩니까? 계속 붙여도 됩니다. 아, 그럽니까? 계속 붙여도 저는 됩니다. 네. 왜냐면 탑팀은 이제 매년마다 바뀌 리뉴얼 되니까 저는 1년 붙이고 떼야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네. 붙여도 되고 말씀 계속 해주십시오. 네네.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보다 탑팀 한 번 이 탑팀 패치를 붙이고 있는 분들이 정말 더 멋있게 보였고 그리고 네. 탑팀 하면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일단은. 저도 하나도 안 합니다. 건드립니다. 저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가 있지? 또 탑팀 하면은 좋은 점이 그 가치가 그러면은 제가 지금 처음 잠깐 말씀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선배들한테 들은 거는 이 할로 스쿠버 레인저 이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내가 장기자고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나오는 거다. 네. 강화조장 보내주고 이렇게 중급반도 중급반처럼 그냥 무조건 가야 되는 그런 게 해주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은 보내주는데 탑팀 같은 경우에는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탑팀 못 해보고 전역하신 분들이 진짜 수두룩 빽빽하다. 정말 특별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네. 저는 탑팀을 더 해보고 싶었던 거였고. 그러니까 네. 또 약간 닉네임도 탑팀 요노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자기 개인 부심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근데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탑팀, 그러니까 특수전 팀에 근무하시고 전역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출신은 이제 특수전 팀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네네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탄 네. 많이 못 쏩니까? 탄을 많이 그렇게. 못 쏜다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전 팀은 탄 많이 안 쏜다, 얘들 인원들 많아갖고. 탑팀 하면서 뭐 500발 아까 600발씩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탑팀 탄을 하면 좀 엄청 많이 쏘죠. 엄청 많이 탑팀 하면. 쏘잖아요. 네. 그리고 탑팀이라는 것 자체가 좀 그 평가받는 종목 자체가 약간 특수전 관련된 작전 위주로 전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특수작전. 네, 뭐 테테르 이런 하고. 거 뭐 레페를 보거나 사격을 보거나 CQB를 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사격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사격술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탑팀을 모르는 사람이나 혹은 출신들은 또 그런 유튜버 분들은 그렇게 좀 탑팀에 대해서 이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전 탑팀 몰라요 하고 또 특수임무대 탑팀 안 하는 거 아시죠? 네네네. 네, 안 해서 뭐 그 남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막말로 이야기하면. 근데 그 탑팀에 대해서 좀 가치를 많이 떨어뜨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그 조회 좀 해보고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탑팀을 나가는 데 있어갖고 슈퍼팀 만들어서 나갑니까? 여단에서 끌어모으고 모으고 모아갖고 슈퍼팀 만들어갖고 나가요? 그러지는 않고 슈퍼팀을 여단에서 만들지는 않고 대대에서 만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만들 수가 없는 게 옛날에는 뭐 옛날이란 그 기준은 모르겠지만 네. 언제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옛날에는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그 7년 동안은 만들진 않았는데 네. 옛날에는 탑팀 중대를 확 만들었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근데 이것도 그냥 듣기로 그런 건데 만들 수가 없는 게 제가 하면서 저는 탑팀을 5번 정도 나갔고 뭐 그렇게 한데 탑팀하다 그 생각 끝났네요. 네, 진짜 그렇게 나갔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만들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각 주특기별로 나뉘어야 되고 그렇죠. 폭파 2명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포지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놈들이 다 한쪽으로 몰리면 이쪽에 성과금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담당자님들도 얘는 무조건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네. 이런 이 말판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개 중대에 강화조장 나온 사람들이 무조건 2명씩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스쿠바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내가 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팀에 강화조장이 많다 고공이 많다 그러면 못 나갑니다. 내가 얘보다도 고참인데도 다른 팀에 있는 후배가 더 먼저 가는 경우가 그쪽 팀에도 전시 상황에 임무를 해야 되는데 강화조장이 없어. 담당관밖에 없어. 그럼 담당관 없으면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탑팀을 몰 수는 없습니다. 주특기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네네. 그런 교육에 대한 것도 고려를 네. 해야 되고 네. 어느 정도 그 배율을 맞춰야 되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궁금하니까 왜냐면 저가 또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이제 현재까지 군 생활 하시다 전역하셔서 지금 유튜브 하신 분이니까 네. 또 이제 교리가 몇 번 바뀌잖아요. 강사는 이제 몇 번 바뀌었으니까 전 12년도에 끝났으니까 커리어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거 물어볼게요. 근데 이거는 11여단 기준입니다. 다른 여단에 그렇죠. 예. 있는 출신 분들이 만약에 이거 영상을 본다 그러면 우리 여단은 만들었는데? 라고 할 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러면 이거 다음 질문은 특수전팀 특임대 707이 저가 근무할 때 4년 6개월과는 네. 만난 일이 없었거든요. 707하고 특수작전팀이 특임대도 그러니까 정찰 때도 아. 만나는 일이 없어요 서로. 그러니까 전투력으로 겨룰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 그냥 뭐 개개인적으로 뭐 어디 이렇게 나가면서 뭐 체력을 겨룬다거나 그런 거가 아닌 이상 네. 소속이 아예 있으면 소속 내에서만 이렇게 싸우지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겨루는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특수작전팀 탑팀 이게 슈퍼팀 만들고 뭐 어디 특임대 뭐 팀만 슈퍼팀 만들고 근데 뭐 약간 707 일개중대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다 깨부셔 버려갖고 많이 좀 아야아야하고 창피했다라는 뭐 약간 그런 설이 있어요. 아, 제가 그런 근무할 때 있었습니다. 있었긴 있었는데 네. 임무상으로 만난 건 아니고 네. 2014년도에 전인범 사령관님이 사령부 전투력 경연대회라는 거를 처음 열었습니다. 네. 처음 열었는데 그때 대대에서 다 나왔고 탑팀 하듯이 대대에서는 한 개 팀씩 여단에서 각 여단에서 탑팀 하듯이 한 개 팀씩 다 나왔고 한 개 팀 아니면 두 이거 개 팀씩 나왔을 거예요. 소상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 약간 슈퍼팀 만들어서 나가는 건지. 아니 궁금해가지고 저도. 사령부 전투력 경연대회 할 때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오케이. 여단들 다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는 707 나왔고 예. 그렇게 해서 그거 대대랑 근데 한번 그게 탑팀입니까? 탑팀 아닙니다. 탑팀 아니고 그거는 사령부 전투력 경연 대회라고 해서 그냥 그러니까 또 틀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력 하나 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탑팀이랑 제가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탑팀은 그러니까 지금 체력. 구독자들 몰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니까 제가 답답해갖고 뭐 탑팀 나가갖고 어느 설 하나가 그냥 일개중대 707 나왔는데 여단 뭐 특임대부터 시작해갖고 싹쓸이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탑팀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지금. 탑팀은 아닙니다. 특수작전이 없습니다 거기는. 탑팀에 특임대랑 707이 못 끼잖아요 거기. 거기에 낄 수가 없습니다. 거기 측정 대상자들이 아니잖아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특수작전이 있어버리니까. 네, 근데 붙는 일은 있었는데 붙는 일은 전투력 경연대회였다라는 뜻인 거죠. 전투력 경연대회.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고. 저는 그때 군 생활이 없었으니까. 일단은 탑팀이랑 전투력 경연대회랑은 다른 거고 네. 탑팀에는 특수작전이라는 게 껴있고 예. 전투력 경연대회는 그냥 오로지 체력만 예. 있는 거고 한데 전투력 경연대회를 그때 14년도에 열었습니다. 네. 이례적이긴 하네요. 근데 네. 전인범 사령관님이 최초로 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각 여단에서 대표로 나와라 팀이. 네. 예. 그리고 707 나와라. 네. 특수임무대는 안 나갔습니다 그때. 특수임무대 안 나갔으니까 정찰대 빠지고. 네. 정찰대 빠지고 각 여단 대대 팀들이랑 707 이렇게 해서 707이 이겼습니다. 1등 했습니다 그때 707이. 아마도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정찰대끼리만 해봐라 해서 한 번 더 열었습니다. 정찰대 빠졌으니까
정찰 때만 다 빠졌지 않습니까? 707이랑 대대랑만 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근데 너네 다 빠지고 특임대 정찰 때끼리만 해라. 각 여단에서. 아, 그래가지고 그때 그년에요? 그년에 저희가 아니면 훈년에? 그 연도에, 아, 그년도에. 아, 네, 그 연도에, 그래서 그때 짱 먹으신 겁니까? 그때 11여단 아, 특수부대가 또 그러니까 이게 왜 정찰대가, Y되고 이게 둔갑된 거냐면, 뭐 네, 특임대부터 시작이야. 뭐 다 모았는데, 제가 네, 해석하기는 그래요. 707 일개중대 왔는데, 다 발라버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게 또 그 탑팀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탑팀이 제가 알기로는 그게 특임대하고 이제 707은 건들 수 없는 영역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네, 탑팀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구독자들은 탑팀이라고 하면,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탑팀 되게 좀 음, 숭고하고 좀, 그래, 좀 쳐주고, 왜냐면, 그 매체에서도 탑팀을 되게 좀 높게 평가해주고, 그렇게 포장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PR을 해줬으니까. 근데 네, 지금 이제 탑팀의 가치가 좀 많이 낮아지니까, 전 탑팀에 대해서 뭐, 일가견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실추되는 거가, 가치가, 예, 뭐, 아, 탑팀 윤호님하고 친해서가 아니라 뭐, 그래서 저는 네네, 그런 거에 안타까워서 좀 그런 거 좀, 착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뭐, 특전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제 이득을 네, 취하기 위해서, 이런 컨텐츠 올라가면 음, 조회수 쌓여갖고, 제가 돈 벌거든요, 사실. 근데, 예, 솔직하게. 저는 막 그렇게 대의적으로 착한 놈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있다 보니까, 네, 최근까지 군생활 하셨으니까, 왜 탑팀 아니라는 뜻인 네네네, 거죠. 예. 네. 제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고 네. 소문도 들었고, 그 네. 나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지원도 나갔고 아, 했으니까 근데 그 어쨌든, 탑팀을 하면은 사령부 전투력 경연대회나 탑팀을 하면은 지원팀이 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데 지원도 나가고 그다음에 탑팀도 해보고 음. 그래가지고 그때 현장에 있었고 그거를 또 생생하게 알고 그러니까 탑팀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진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707이랑 탑팀 뭐야 707이랑 특수작전팀이랑의 같이 탑팀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임- 특수작전이라는 임무가. 그 임무가 있어 버리니까 사령부 전투력 경연 대회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거는 체력, 산악부장 급송행군 그리고 뭐 공, 주특기 공통된 부분으로만 이렇게 네, 할 수 이렇게 있는 거죠. 공통된 부분이 있었는데 탑팀은 체력, 주특기, 사격, 전술이 특수작전이 들어가 그렇죠. 버리니까 예. 이제 이제 탑팀하고는 특수작전 팀에서만 이렇게 하는 주대니까. 네, 네. 오케이. 그래서 음, 그냥 저는 이게 제가 올라간다 해서 사실 뭐 조회수도 막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근데 그냥 누구 한 명이라도 이게 봐서 그냥 이런 정보는 그냥 이게 좀 더 정확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갖고. 예. 음, 그래서 이런 취지로 그냥 이런 컨텐츠도 하고 네네, 있는 겁니다. 그 네, 물론 서두에 말했다시피 저 좋아서 하는 거고요. 하고 이제 다음 이제 문제는 네, 어 그때 여단 통틀어 가지고 경연대회에서 우승했다고 했잖아요. 정찰 때 다 잡았다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탑팀 했을 때 했다 했었잖아요. 네, 네. 그때 약간 느낌이나 뭐 희열이나 뭐 그때 에피소드 같은 거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지. 아, 그, 그 준비는 진짜 엄청 열심히 했고, 아까 탑팀 하듯이 엄청 열심히 했고, 네. 다들 너무 힘들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2달간 진짜 탑팀 지금 탑팀 맨날, 썰이죠. 탑팀 썰. 아니, 탑팀 썰 먼저 해드립니까? 아니 지금 전투력 썰이 했으니까 전투력 경연대회 이야기해 주죠. 네. 두 달간. 전투력 경연, 네, 2달간 그때 10km였고, 서킷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저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평가를 봐도, 서킷을 하면은 파이어백에 예를 들어서 35개씩 해야 된다. 서킷이니까 35개씩 해야 된다. 그럼 저희는 어. 50개씩 했었고 준비 자체를 또 그때 높게 기준 잡고 시작했네요. 네, 완전 높게 기준 잡고 했었고 10km도 맨날 측정을 받습니다. 맨날 월화수목금 맨날 어, 받고 주말에는 따로 개인 운동하고 네, 체크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네. 그래서 다 같이 완티오로 달리기 9보를 뛰어본 적이 2번인가밖에 없습니다. 어, 원래 팀으로 9보를 뛰었었어야 되는데 예. 다들 너무 빡세게 하다 보니까 아파 버린 겁니다. 아, 준비하면서도. 오늘 그래서 누가 또 좀 이렇게 휴직이 갔고 또 다음날 또 누가 휴직이 갔다 보니까 네. 완태우로 뛸 수가 없다. 네. 네. 그래서 엄청 그렇게 준비를 했고 다들 막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파스 뿌리고 스테로이드 보 주사라고 하면은 불법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스테로이드가 아니라 회복적인, 그러니까 그 회복적인 스테로이드. 네네네네. 알죠, 그 알죠. 흰 색깔 주사 있는데 그거 아니, 맞고 어, 좀 안 아프게 진통 어, 효과하는 거 그거 맞고 파스 음, 뿌리고 진통제 먹고 테이핑하고 보호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운동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1등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때 아. 1여단이 엄청 강했습니다. 진짜 아. 강했는데 예. 저희가 마지막에 달리기 9부에서 뒤집어가지고 그때 딱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진짜 다 막 물 뿌리고 막 다 좋아서. 안고 엄청 그때 희열을 절대 진짜 잊지 못합니다. 탑팀 이야기 해주십시오. 탑팀 할 때 그냥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네. 엄청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뭐 5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뭐. 네, 근데 지금 그 문득 중에서 떠오르는 거. 문득 떠오르는 거는 제가 막내 때 탑팀 나갔을 때 네. 거기서 매달린 강화자가 있었습니다. 네. 13여단에 196기 네. 분인데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오전 강화였고 제가 오후 강화였는데 저희가 네. 47에서 네. 47에서 보고 있는데 십자로에서 뛰는데 1번 강화자, 2번 강화자, 3번 강화자 쭉쭉 나가는데 네. 4네 번째 강화자인가? 갑자기 더 걸리는 겁니다. 와. 비행기에서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이렇게. 네, 대롱대롱. 근데 그게 뭐냐면 내림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생명줄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게 덕덕덕덕 하면서 낙하산이 네. 펴져야 되는데 감아가지고 꼬여버리면. 네, 내림줄이 올라와 버리니까 군장에서. 네.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그 뒤로 강화자 다 이탈하면서 나가고 그분만 이렇게 매달려 있던 겁니다. 네, 어떻게 비행기에.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러는데 그게 고도를 높여가지고 크게 2바퀴를 도는 겁니다. 비행기가. 그 사람 떨어뜨리게 매달려 하려고 있고. 하는 겁니까? 유도? 아닙니다. 원래 저희가 뭐 강화조장이나 아니면은 공수교육 배울 때 매달린 강화자가 발생되면 네. 오른손으로는 예비낙하산을 파지하고 예비낙하산 개방손잡이를 파지하고 왼손으로는 머리에 손을 올리면 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줄 끊어라. 그러면은 끊는 순간 떨어지니까 바로 예비낙하산을 팔아. 이게 고도 되고, 높여서 이 사람 좀 안전 확보시켜주려고요.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왼손을 안 올린다. 그러면 의식을 의식이 잃었다. 없다. 기체에 부딪히거나 기절해서 충격을 먹어 의식이 없다. 그러면은 무조건 끌어당깁니다. 기체 안으로. 기체 안으로 끌어당기는데 그때 당시에 그 비행기 자체가 미군 자산에는 기계로 끌어당기는 게 있습니다. 매달린 강화자가 생겼을 때. 근데 기계가 없었으니까 그거는 그렇죠. 수제로 해야 돼요. 네, 근데 저희가 강화를 하고 나면은 강화조장들이 전개낭을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압니다. 전개낭의 마지막에. 그 전개낭 끌어당기기도 힘든데 사람 끌어당기기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크게 2바퀴 돌더니 그 추운 겨울에 탑팀 겨울에 할 때인데 겨울에 그렇게 하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할까 막 무전을 하다가 구급차 이렇게 오고 다행히 그게 회전익 항공기였습니다. 시누쿠 CH-47이라는 회전익 항공기여가지고 그럼 호버링이라고 해서 페이스로프 하면은 저희가 호버링 하면서 페이스로프 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호버링 하면서 랜딩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 끌어내고 겨우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게 만약에 고정익 항공기, 즉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이런 비행기처럼 활주를 타고 이륙을 하고 활주를 타고 착륙을 하는 비행기였으면 진짜 끔찍한 상황이 진짜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제가 핸드폰에도 가지고 있는데 보안에 위배 안 되는 선에서만 보여주는 거는 좋습니다. 보안 위배됩니까? 비행기 사진. 비행기 사진요? 네. 매달린 강화자 비행기. 근데 그 사람이 이 영상을 보면 얼마나 또 트라우마가 또 튀어나오겠어요. 그러진 않을까요? 뭐 그러면 네네네. 그러진 않을까요? 그분하고 뭐 친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좀 그 사람이 이 영상 봤는데 그때 탑팀에 겨뤘던 사람이 그때 그거 올려보면 좀 네네. 아야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네네. 그러면은 제가 그냥 안전빵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썰이 워낙 그 그림을 시뮬레이션이 딱 그려줄 수 있게 해놓기 때문에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렸는데 확대하시면은 두 장 갔습니까? 그거 보여주십시오. 이거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2장 갔습니까? 그냥 비행기 사진입니다. 2장 갔습니까? 네, 이렇게 잘 안 보이는 편. 잘 안 보이나? 네. 보입니다. 매달린 강화자. 근데 제가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액션 영화 같은 데 보면 한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거 막 끌어당겨갖고 막 살려주잖아요.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손 서로 잡고 이래갖고 막 끌어올려주고
절대 네네. 그런 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그게? 매달려 있는 지금 사람을 힘으로 해가지고 인력으로 못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끌어올리긴 진짜 힘들 네, 겁니다. 왜냐면 진짜로. 네. 비행기는 가고, 관성으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네네. 앞으로. 네. 네, 그래서 미군 그래서 자산 비행기에는 그 끌어주는 거. 예. 징 끌어주는 크레인 기계가 같은 거요. 있습니다. 안에. 네네네. 안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근데 네. 전뭐 잔인한 거야. 저 보여주지 말아야 했는데 사진 보니까 아, 양호하네요. 근데 선배님 또 여기서 이어지는 게 저희가 네, 오후 강화였습니다. 예. 오후 강화였는데 다 강화할 때 쫄렸겠네요. 근데 좀 그날 진짜 좀. 엄청 아, 쫄렸습니다, 왜냐하면 막 그때. 징조가 안 좋으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와 강화를 하는데 제가 강화 이제 무서워 이제 내림줄 군장 정리 잘 하고 강화를 했는데 예, 딱 뛰고 제 위에는 제가 먼저 뛰고 제 그다음 뛰는 사람이 예, 선배님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말합니까? 지금 현역입니까? 지금 현역인데 상사. 아, 안 됩니다. 현역이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모 상사, 이게 제가 성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채팅으로 보내는데 누군지 아, 아실 겁니다. 아, 알죠, 예. 알죠, 네. 예, 같은 팀으로 같이 탑팀 나갔습니다. 네, 같이 나갔는데 제가 뛰고 나서 뛰었는데 네, 제가 조금 뒤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어차피 사주 경기를 하는데 그 선배가 예, 밑에를 보는데 제가 뒤에 있다 보니까 안 보인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군장 분리를 한 겁니다. 예, 그 군장 분리하면 덩 하고 위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밑에 있으니까 그 군장이 흔들리면서 제 오른쪽 조종줄을 예. 감아버렸습니다. 조종줄. 아, 그래서 와, 근데 제가 그러기에도 이례적인데. 예, 진짜 그래가지고 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아, 조종이. 근데 밑에를 보니까 이제 저도 군장 분리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군장 분리 예비 낙하산의 스네파스 예, 골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거를 아시지 않습니까? 예, 전 알죠. 그거를 제가 이제 나도 모르겠다 조정 안 되니까 어차피 저는 예, 끌려다니는 상황이고 예. 해가지고 이거 찾아가지고 나도 군장 분리를 해야 되니까 거의 착지할 때 돼가지고 군장